세계에서 발생한 참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오늘도 역시 YTN 라디오의 아이돌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평론가님께서도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원고에 있어서 제가 일단 그렇게 소개는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소개가 따로 있는데 해도 그래요? 돼요? 그럼요. 영광이죠. 겁 안 나요? 내가 당신을 좀 아는데.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혹시 어떤 네. 거죠? 할까요? 예, 그럼요. 네. 저는 진짜 이현웅 아나운서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 네. 이게 더 좋은데요? 역시 네. 제가 오고 가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많이 드렸고 한데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둘이 또 방송을 같이 하려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상황을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당연하죠. 거기 장면을 보면 왜 부잣집 그 주인들 휴가 갔을 때 네. 이렇게 거기서 막 술도 먹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지금 상황 아닌가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 근데 괜찮습니다. 돌아올 일이 없어서요. 진영 아나운서가 우리 여기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죠. 예, 저도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기대됐다면. 역시 네. 오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소식들 준비했다는 얘기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최근에 보면요. 이 소녀상에 침을 뱉고 또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폭행한 남편도 있었고요. 아이 다리를 물어서 뜯은 그런 폭스테리어 사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건 그 모습이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사건들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한 영상이 퍼져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영상은 어떤 건가요? 이게 한 대형마트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여성이 한 명 등장합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통에 든 아이스크림 있죠? 네. 투땡더 뭐 이런 그런 통에 든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퍼먹는 아이스크림. 그거를 구매할 것처럼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뚜껑을 열어서요. 내용물을 혀로 이렇게 두세 차례 핥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다시 닫아서 진열대에 넣어버리죠. 저 진짜 그거 링크 걸어주셔가지고. 보셨나요? 봤는데요. 불쾌하죠. 저 아이스크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거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과대 포장이다, 포장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도 약간 비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통 아이스크림 보면 이렇게 비닐로 다 덮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냥 뚜껑 열면 바로 내용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좀 좋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겉 포장만 봐서는 뭐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뚜껑을 열어보고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불안했던 게 이게 딱 넣었는데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렇죠. 혹여라도 그게 팔리지 않았을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구분이 전혀 안 됐는데 네. 다행히도요. 이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CCTV 등을 토대로 검사를 해보니까 팔리진 않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이 경찰은 이 행동이 최고 20년형까지 가능한 중죄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중형은 피할 것으로 현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영상을 찍은 남성이 등장합니다. 네, 남성 목소리도 약간 나오죠. 부추기는 듯하죠. 네. 막 핥아봐. 다시 넣어. 막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 남성은 성인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방조죄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지 지금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미국의 경우긴 합니다만 일본 왜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재료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빼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가게가 100억 원대 손해를 보고 이런 얘기들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뭐 게다가 그거를 바이토 테러다 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뭐 논란이 됩니다. 이건 나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유행을 시키는데 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걱정도 돼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소식을 고르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요즘에 뭐 SNS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특히나 뭐랄까요? 그런 의식이 아직 좀 부족한 특히나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주목만 받을 수 있다면 온갖 행동을 다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도 그런 데서 유발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미국의 도넛 게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넛에 게이트라는 그 엄청난 단어를 붙이나요? 미국에서 이 게이트가 붙은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 네. 도넛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7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미국의 유명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 도넛 가게에 가서 판매용 도넛에 침을 뱉으면서 도넛이 뭐 이따위야? 라고 말한 게 영상이 찍혀서 퍼졌죠. 상당한 유명인이잖아요. 엄청 유명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었거든요.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도넛 같은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 여동생에서 결국 그 해에 미국인이 싫어하는 2위 연예인에 올랐습니다. 1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위는 그 한 30명 정도 성폭행했던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해외 소식으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항상 식품과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이 딱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외국에서만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없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와의 케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예. 유튜브 댓글 그리고 문자창 제가 방송 끝나면 항상 확인하거든요. 진영 아나운서는 되게 잘 아는데 제가 이런 반응에 되게 민감해서요. 네. 끝날 때마다 항상 확인을 하니까 샵 0945로 저희 케미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케미가 너무 좋으니까 수다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소식 한 개 전했는데 시간 꽤 갔죠, 지금.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소식으로 얼른 넘어가죠. 예, 바로 넘어가죠. 문희정 평론가님 그 영화 알라딘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아니 930만이 넘었던데. 제가 또 그런 거에 별로 좌우되진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으시군요. 네. 어쨌든 지금 930만을 돌파해서 이제 1000만까지 가고 있는데요. 뭐 노래도 좋고 또 주인공들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이 성인들이 잊고 있던 동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즈니가 이런 기세를 몰아서요. 인어공주 아시죠? 네. 인어공주도 실사판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판 영화로 만들어진 우리 어릴 적 봤던 동화들 생각해 보니까 신데렐라도 있었고, 그렇죠. 정글북, 아기 그렇죠. 코끼리 덤보, 다음 주에 라이온킹도 개봉을 맞아요. 한다고. 저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매하셨나요? 아직 안 열렸나요? 네, 저 아직 저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보면 당길 수 있을 때 확실히 당긴다는 느낌도 디즈니가 들고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장사를 잘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인어공주도 이제 2020년에 실사판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배우 캐스팅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인어공주인 아리엘 역에 가수이자 배우 할리 베일리가 낙점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이 가장 큰 쟁점은요. 할리 베일리가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 인어공주 생각해 보시면요. 하얀 피부에 이 빨간 머리 그리고 에메랄드빛 그 눈동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원작이 파괴된다라면서 자신의 추억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군요. 여전히 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알라딘의 경우도 지니 역할을 맡은 윌 스미스의 캐스팅 논란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뭐 원작의 등장인물과 외적 싱크로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판을 했지만 정작 개봉이 되고 나니까 새로운 캐릭터 창조했죠. 그럼요. 그다음에 연기력으로 승부했죠. 그러니까 사실 할베리도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들거든요. 안 보셨는데도 이렇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아마 그 몫이 이 할리 베일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도 아마 캐스팅을 했을 때 이런 논란을 예상을 했을 텐데요. 네. 디즈니가 최근 행보를 보면요. 뭔가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려는데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딘만 봐도요, 뭐 지니 역할을 맡았던 그 윌 스미스도 있었지만 1992년 그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는 자스민 공주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뭔가 사랑에 되게 연연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번 영화 안 보셨다고 해서 제가 약간 스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여성인 자신이 직접 술탄이 되겠다면서 진취적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엄청 큰 변화죠. 네. 디즈니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또 새로 창조하기도 하고요. 2014년에 나왔던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동성 커플 부부가 등장을 하고요. 또 2017년 미녀와 야수에도 르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네. 이번에 그 만들어지는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를 통해서 저도 편견을 좀 깨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앞에서 예고를 살짝 해드렸는데 베이징 비키니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저는 이제 전 직장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항공사를 다녔다 보니까 전 네.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요. 가보면 진짜 어디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중국 분들이 배를 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더울 경우에.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저희가 뭐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죠. 지난주부터 중국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둥성 등 여러 지방 정부들이 공공장소에서 우통을 벗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텐진에서는요, 지난 5월부터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약 34,0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요. 또 선양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적발되면 신상을 조회해서요,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의 전 직원이 시정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 당국까지 나서가지고 이럴 그쵸. 정도면은.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더울 때 배를 내놓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더위를 피하고 또 작업을 수월하기 위해서 시작된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회는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도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선진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뭔가 단어가 좀 그렇지만 뭐 미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데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몇 년 후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뒤집고 다니는, 까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기 어려워졌으면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침 뱉는 거요, 길에.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도 벌금 같은 게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잘 뭐 지켜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예. 저는 그 길 걸어갈 때 앞에 사람이 침을 뱉는 것도 싫은데 그 침을 뱉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소리. 그게 정말 듣기가 싫어요.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설명하시면 듣는 상상이 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좀 불쾌하셨으려나 죄송합니다. 네. 자, 끝으로 노래 전해주시는 시간이요. 예, 우리 또 월드톡톡 애청자분들은 제가 준비한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올까 많이들 맞춰주시는데 네. 오늘은 조금 쉬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어공주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OST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사무엘이 라이트의 언더 더 시 준비했습니다. 아리엘 listen to me라고 시작하는. 잘하시는데요. 이따가 노래 나올 때 마이크 좀 켜주시면 어떻게 한번 더빙을 그 위에다가 한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언더더시 들으면서 우리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ld.